레비나스는 그간의 소양 철학이 끊임없이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여 타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해왔다고 비판했다. 자, 핵심은 레비나스가 비판한 거야. 그러면은 비판을 하잖아. 그러면 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해결 방향, 해결책, 그러니까 대안, 해결 방법, 이것도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판하는 글에서는 둘 다 중요해. 왜? 그 다음에 해결책이나 대안. 알겠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그간의 서양 철학을 비판할 건데 그간의 서양 철학이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인 게 문제래. 그러니까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여서 타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타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 그 다음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해왔대. 그러니까 남을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였을 때의 문제점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고유성을 박탈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내가 정당화라는 단어 뜻을 몰랐거나 박탈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이 글은 이해를 못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에서 막힌 사람들은 지금 정리해. 단어 이거 다 인문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사유, 정당화. 정당화라는 건 정당하다는 게 아니야. 정당화, 박탈. 이 단어 뜻을 확인을 하도록 해. 꼭. 알겠지? 자,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 줄곧 거론해왔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은 예 같은 거니까 구체적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하고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들. 그러면 아까도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이고 타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해야 한 게 문제라고 했는데 두 번 얘기했어. 얼마나 중요해? 서양 철학에서 중시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다양한 얼굴을 지닌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에 흡수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것. 이게 사실은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타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에 흡수하는 데 기여해 왔다라는 말이 거의 같은 표현. 알겠지? 레비나스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자, 후설이란 사람과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현상학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배타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고 계승을 했어. 현상학적으로 계승했는데 비판하면서 계승했어. 그러면서 핵심적인 거 레비나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유 중심의 서양 철학에서는 탈피를 하자. 벗어나자. 타자를 중심에 두고 타자를 향한 나의 윤리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 자, 레비나스가 비판하고 싶었던 거는 서양 철학이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에 끌어들여서 타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하고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해온 것. 다른 말로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하고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이려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 다른 말로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에 흡수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 서양 철학이.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사유 중심의 서양 철학에서는 좀 벗어나자. 타자를 중심에 두고 타자를 향한 나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 이게 레비나스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야. 이게 끝이야. 사실은 이 부분을 한 2번, 3번 읽었어도 돼. 그럼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이 부분에서 이 핵심을 가지고 다 냈거든?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제로 가볼게. 안 읽고 가면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빠르게 뭐만 하냐면 봐봐. 첫 번째 그냥 선생님이 읽은 스타일로 읽어볼게. 현상학은 출발하였고 후설도 현상학자인 저 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계승했다고 했으니까 후설도 현상학자잖아. 후설의 이론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레비나스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왜 레비나스로 시작한 글이잖아. 레비나스의 생각 알아볼 거란 말이야. 레비나스는 후설의 선험적 현상학은 관념론으로 회귀했을 뿐만 아니라 타자를 주체의 사유로 환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표현. 타자를 주체의 사유를 환원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거야. 타자를 내 사유체계로 끌어들여서 지배하거나 혹은 정당화하거나 흡수하거나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고
이제 후설의 선언적 현상학이다. 선언적 현상학은 후설 거지 레비나스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그런 거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 국어적으로는. 자, 레비나스에 따르면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다가 난 뭐라고 메모만 해놓으면 돼? 후설의 선언적 현상학을 비판한 거야, 레비나스가.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가 이만큼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하면 읽는 걸로. 알겠지? 그럼 지금은 뭐를 하면 되냐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돼.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자. 자, 한편 하이데거는 한 편이래잖아, 얘가. 한 편. 그럼 이제 후설 얘기는 끝. 하이데거 얘기를 할 건데 하이데거 역시 후설이 선언적 현상학에 기운 것을 비판을 했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레비나스, 레비라고 할게. 그 다음에 후설 하이데거가 있으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건데 하이데거도 후설을 비판한 부분이 있어. 근데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도 깔 거고 후설도 깔 거야. 거의 모두 각이죠. 모두 각이. 이런데 얘네가 다 현상학자들이야. 그냥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럼 뭐냐면 하이데거의 그거야. 하이데거의 그 생각이야. 하이데거의 생각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레비나스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냥 저기 하이데거 생각이 있다. 저 문단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이쪽으로 또 와서 그러나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 아까 선언론적 현상학이 그 후설 거고 존재론적 현상학이 하이데거인데 이걸 불의한 철학이라고 평가한다. 그럼 이제 불의라는 건 정의롭지 못한 건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레비나스가 비판하고 싶었던 요소가 뭐냐면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여서 정당화한다, 지배한다, 흡수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 환원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이데거 역시 그런 요소가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거에 대해서 깔 거라는 거지. 그걸 여긴 하이데거 까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 여기가 마지막 문단이었네. 마지막 문단이니까 조금만 더 밑줄을 그어봅시다. 레비나스는 존재를 하이데거와 달리 대조잖아, 대조. 자, 무거움으로 인식했다. 그는 이러한 존재의 무거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목적 그냥 표시만 해놓는 거. 표시만.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필요하면 무한한 책임의 주체가 되어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주장은 뭐냐면 무한한 책임의 주체가 되자. 아까 윤리적 책임 강조. 타자와 관계를 맺자. 책임을 가지고 타자와 관계를 맺자. 타자는 나의 인식과 능력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끝없이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나의 자유를 문제시. 그리고 여기서의 나의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고 타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나의 자유. 그게 문제라고. 존재의 무게는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고 나도 포갑적인 나만의 세계. 우리 국어 점수 안 오르는 사람들 포갑적인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뭐든지 내 사고나 내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 그러면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사고나 내 생각 이거를 이거 진짜 너네한테 너무 좋은 글이야. 나의 인식과 능력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라. 내가 이 글을 이해 못하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 사람인 거고 나는 난 거고 당연히 이건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너네 무조건 네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레비나스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언가 나 외의 것에 있어서 자꾸 내 사유체계, 그러니까 내 생각체계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 가벼워진다고. 진짜 국어 핵심입니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 나랑은 생각이 다르네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자,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초월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책임이 자유에 선행한다라는 걸 윤리학의 핵심 명제로 내세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끝없이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나의 자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무한한 책임의 주체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 그런데 이때의 책임이 저 앞에 1문단에 윤리적 책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책임이라던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윤리적 책임이야. 윤리적 책임. 자, 그래서 보면
레비나스의 초월적 현상학은 레비나스 거를 초월적 현상학이라고 하는구나. 서양 철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존재론에 앞서 타자 윤리학을 제1철학으로 내세움으로써 성립되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레비나스의 초월적 현상학의 성립 과정을 설명한 거네. 그치? 그럼 이제 문제 볼까? 문제 많이 틀렸으니까요.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만 파악했는데도 우리가 맞출 수 있어. 왜냐하면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철학자의 사상을 비판하는 형식을 통해 특정 사상이 지닌 현대적 의의. 자, 이거는 현대적 의의가 없어서 안 돼. 특정 철학자의 사상에 대한 특정 철학자가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을 비판을 했지. 장단점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특정 철학적 사유에 대한 상반된 해석 없고 그 다음에 철학적 사조 및 관련 있는 다른 철학자와의 비교를 통해 철학적 사조가 현상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철학자들 후설 하이데거 있었고 근데 다 현상학자들이니까 비교라고 해도 돼. 특정 철학자 레비나스 사상 부각 4번이죠. 알겠지? 그럼 밑에는 특정 철학적 사조를 비판하는 사상을 병렬적으로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레비나스가 비판하는 걸 병렬적으로 제시했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판되는 걸 병렬적으로 제시했지. 알겠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 풀 때는 맨 마지막에 풀어도 돼. 다 읽고 풀어도 돼. 그 다음 17번 현상학적 관점. 이 글에 나타난 현상학적 관점이 무려 3개야. 왜냐면 후설 거, 하이데거 거, 레비나스 거. 그럼 레비나스는 하이데거가 규정한 존재 개념을 그대로 수용, 비판적 수용. 레비나스는 후설과 하이데거도 서양 철학의 전통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했다고. 후설도 비판받았고 하이데거도 비판받았는데 레비나스의 비판의 핵심 2가지가 타자의 고유성 박탈, 타자를 나의 사유체계로 끌어들여서 지배. 그치?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2번. 더 안 읽어도 되잖아. 이거 더 읽고 싶어? 그럼 더 읽고 싶은 사람들은 더 읽어도 되지만 그건 선생님은 진짜 지양했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좀 불안해요. 나는 독서는 불안하면 안 돼. 독서는 이거 있잖아.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유성을 박탈했다고 비판. 레비나스 비판 핵심인데 후설과 하이데거도 그래서 언급한 건데 알겠음? 이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해 안 돼요. 라는 그 포갑적 나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후설은 외부의 대상이 그 대상을 지향하는 의식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존재자의 초월성? 초월적 현상학은 레비나스 거고 존재자는 하이데거 건데 어떻게 후설게 돼? 안 돼. 이거 다 안 어울려. 자, 레비나스는 하이데거가 이거 어떻게 알죠? 그러면 봐봐. 존재자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하이데거고 초월적 현상학은 초월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는 레비나스기 때문에 후설하고 안 어울린다고. 후설은 선언적이잖아. 레비나스는 하이데거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실존이 출발점이 됨을 간과했다고 비판. 레비나스는 타자를 제1원칙으로 세웠다니까?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 방금 우리가 읽은 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 안 한다 이런 얘기 레비나스 안 해. 하이데거는 후설의 선언적 현상학이 존재보다 존재자에 주목함으로써 존재의 중요성을 망각했다고 비판. 이거 하나 확인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존재나 존재자 이런 얘기를 후설이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존재의 중요성을 망각했어 라고 비판한 게 아니라 선언적 현상학 비판 왜 했다고 했지? 하고 빨리 확인할 때 아까 하이데거 얘기 딱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 여기 선언적 현상학이 기운 것을 비판. 인간의 실존에 관심. 그러니까 약간 관념적이 된 것을 비판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 다음에 그는 존재자를 존재자가 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인데 전통적 서양 철학은 존재자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전통적 서양 철학을 비판한 거지 하이데거가 후설을 비판한 게 아니고 비판을 하긴 했는데 이거 고른 사람들 좀 있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긴 했는데 후설의 선언적 현상학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통적 이게 지금 국어 문제야. 봐봐. 전통적 서양 철학이 그런 거지 후설의 선언적 현상학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전통적 서양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지? 이해되지?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18번 기억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뭐였지? 하고 기억을 딱 보면 책임은 자유에 선행한다. 책임은 자유에 선행한다. 이때의 책임 윤리적 책임, 이때의 자유는 남을 지배하려는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자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책임이 먼저다. 무한한 책임. 그러면 아이고 쏘리. 자, 그럼 보면 나의 윤리적 책임은 타자의 자유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게 아니고, 윤리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자고 했는데 그게 시간적이다라고 들어가면 좀 그렇고, 타자의 자유가 아니고 나의 자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나의 자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그러니까 나의 자유보다. 자,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지배를 통해서만, 이거 헛소리. 자, 그 다음 나의 자유는 타자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질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윤리적 책임이 먼저여야 되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나의 자유도 정당화돼. 가벼워져. 근데 나의 고유한 개체성이 드러날 때 이런 조건 없었어. 타자에 대한 책임과 나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그냥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까지 져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 사이사이 안 읽었는데 풀 수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사르트르는 이 문제는 정말 너무 국어 문제. 생각을 안 해도 돼. 뭐야, 새로운 사람이야. 할 필요도 없어. 의식이 항상 외부의 대상을 지향한다고. 지향성. 이거 저쪽에 있죠? 그 의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선 또 다른 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순수 의식이라 했다. 이런 정도를 읽고, 사르트르란 사람도 좀 대단하지. 지워놔야 되는데. 자, 이 정도만 읽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와 달리 인간은 존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봤어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사르트르가 얘기하지 않았어. 그냥 인간은 스스로 본질을 부여해야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중요한 거지. 존재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르트르의 순수 의식과 후설의 순수한 관점은, 이거 용어야, 용어. 이거 사르트르의 A와 후설의 B는 이런 거야. 이거 순수한 의식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르트르의 A와 후설의 B는 유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군 이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 자, 후설 어디 있는지 알잖아. 두 번째 문단. 그치? 비슷한 표현 나온다, 얘들아. 보면 후설은 인간의 의식이 항상 외부의 대상으로 향한다는 지향성에 주목. 그 다음에 순수한 관점 어디 있지? 순수한 관점 여기 있네. 자, 그러면 그렇기에 객관적으로 결함이 없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 의식 활동을 넘어서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또 옆으로 넘어가 볼게. 옆으로 넘어가면 아이고 옆으로 자 넘어와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사르트르는 똑같죠. 의식이 항상 외부의 대상을 지향한다고 보면 이거 후설과 사르트르 공통점. 그리고 그 의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또 다른 의식이 필요한데 이를 순수의식. 그러면 여기 일상활동을 벗어나는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순수의식. 그게 순수관점.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이해됨? 그래서 2번이다. 알겠지? 다들 시험지 펴놓고 했으면 좀 더 화면을 보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번 보면 사르트르의 순수의식과 순수한 관점은 비슷해. 알겠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비나스가 끝나죠. 레비나스 끝.